우리 김요한 박사님 그 오래전부터 이제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런 모임이 있다. 좀 이제 한번 와서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좋고 뭐든지 좋으니까 좀 말씀 좀 여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또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 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제가 아마 이게 제 자료를 간단하게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이 여기 오신 여러분들한테 이게 맞는 건지 주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지금까지도 오면서 항상 궁금해오면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게 관심 있는 사항인지 또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연 말을 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학생이십니까? 학생이신 분 좀 손 한번. 학생은 아니시죠? 다 이제 20대부터 제가 듣기는 20대부터 30대 사이에 계시는 분들 다 직장 갖고 계십니까? 직장 가시신 분들 손들. 아, 대부분 직장을 갖고 계시고 학생은 아니니까 이제 방향을 조금은 이제 직장에 맞는 방향으로 이 얘기를 해야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들 이제 다 이렇게 스타디를 해가지고 와야 이제 좀 맞춤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한 것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 이제 그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만 70세 됐습니다. 만으로 70세. 그러니까 내가 9월 20일 1944년 9월 20일생인데 마침 이제 이제 어제가 20일이잖아요. 9월 20일. 그래서 만 70세가 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70세 생일 파티를 차출 받아 가지고 서울 가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큰딸의 이제 외손녀가 이제 11살 돼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이런데 갑자기 맹장염이 걸렸다고 수술을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호출을 했어요. 와서 나 좀 간병해 달라고. 왜냐하면은 뭐 이제 사위는 직장 다니지 아시겠습니다만은 딸도 직장 다니지. 그 밑에 동생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도 보내야지. 그래서 우리 둘이 그냥 부랴부랴 나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은 미리 가가지고 이제 차출돼서 간병하고 나는 그 다음날 또 올라오라 그래서 또 이제 일 끝내고 금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퇴원시키고 이제 또 어제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교회 갔다가 제가 이래도 제일교회 다니는데 이제 원래 이게 이런 자리에서는 종교 얘기는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제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찬양대 이제 테너 파트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못하는데 이제 그래서 한 4년 됐네요 벌써.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일요일 주일은 이제 그 1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하면은 오후 5시 반은 언제든지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뭐 날짜가 조정돼도 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좀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30분만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6시까지만 이 얘기하면 지금 한 20분만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유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제가 그 이력서 보셨죠? 도대체 얼마나 궁금했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청송이라고 그때 청송은 정말 여기서 7시간을 버스를 타야 이제 영천으로 자천으로 해가지고 저 안덕으로 해서 이래 가는데 7시간을 해야 갑니다. 그래서 청송수 중학교까지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차도 못 보고 저는 바다도 구경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끝내고 이제 그래도 우리 아버님께서 한학을 하셔서 좀 괜찮으신지 저보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 갈까 했는데 청송서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냐면 안동농고를 갔었어요. 그 당시는 그게 60년 그러니까 되니까 안동농고를 갔었는데 저는 어떻게 대구를 가라 그래서 대구를 와보니까 생전 처음 오니까 이 청송말을 하니까 대구서 막 깔깔 우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겨울 방학 때 학원이라는 데 있으니까 한번 가라 그래서
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원을 가서 이제 영어하고 수학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송서 공부를 하다가 한 달을 공부를 해보니까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야, 역시 도예지에 와서 한 달을 하니까 이제 수학하고 이제 영어죠. 영어가 그게 이 강의가 이렇게 되고 이게 시험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시험을 쳤는데 사대부고가 특차였었어요. 그때는 사대부. 요즘은 이게 아마 뺑뺑이 돌려서 가는데 사대부고가 특차인데 특차를 하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아니면 이제 개성고등학교인데 계고인데 경고를 가려니까 제가 그때 판단으로는 그 어린 판단으로 이게 너무 이제 높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개성고등학교를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시험이 합격됐어요. 합격대가 하니까 그 청송동네에서는 나 혼자만 합격됐어요. 3명이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개성고등학교로 와보니까 이제 미션 스쿨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도 보이고, 이 세상이 참, 이게 이런 세상도 있나 하면서 3년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보통 경고, 개성, 이제 사대부고 같으면은 이제 서울 가면 이제 요즘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다 의뢰 스카이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뭐 멘토도 없고 사실 시골이고 이제 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정신없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를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상담을 할 데가 없어요. 뭐 아버님하고 상담을 해야 뭐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가만 어떤 데를 보니까 신문을 봤나 보니까 이게 스페니쉬를 하는 외국어 대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외국어를 스페니쉬를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죠? 중남미 전체를 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와, 여기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무조건 응시를 했어요. 누구하고 상담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임원동을 올라가니까 이게 큰일 났대요. 개성고등학교에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50계단에다가 아이보리 그 담쟁이에다가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그때는 시골서 도시락 할아버지 도시락 와가 그 빌딩을 보러 왔었던 데예요. 그런 시절인데 가니까 이게 잘못 들어왔구나 하니까 그게 경쟁도 없고 그냥 줄 서서 들어가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이제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마 그때 주임 교수님인데 좀 건방스럽게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혼이 났어요. 자세가 그거 뭐냐고. 영 기분. 그래서 이제 스페니쉬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스페니쉬를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스페니쉬를 전공을 하고 이제 ROTC를 봐도 군대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그때 뭐 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생각이 어디를 지향하겠어요. 다 외무고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서울서 뭐 하숙을 했으니까 이제 시골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시골 내려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주위에서 눈치가 보니 저 동네에서 말이야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저 사람 그냥 놀고 말이야 이거 압력이 착착 들어오기 쉬우는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네. 외무고시라는 게 그게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신문을 아침에 보니까 대한무역진흥공사라는 게 뭐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도 또 지도에 보니까 지사가 그때 중남미에 쫙 다 있고 이렇게 지금 뭐 응말 이거 우선 거기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자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서 자면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게 71년도에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코트라가 지금은 다 알지만 코트라가 그때 뭔지를 몰랐어요, 소식.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가 있길래 선배를 찾아갔더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선배가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참 좀 엉뚱했죠.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때가 제가 입사한 게 71년도니까 여러분들 생년월일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71년도니까 그때에 가니까 이제 무역진흥공사라 그러는데 무역이 뭔지를 이제 모를 때고 진흥공사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뭐 하는 데냐 선배를 찾아가서 했더니 선배가 얘기한 게 지금까지 내 하나의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의 이제 잣대가 돼가지고 지금 살아오고 있거든요. 야, 여기는 이제 공기업이라는 데인데 뭐 말은 이해를 잘 못하죠. 여기는 무역 수출 진흥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그 가발하고 1억 불 수출 달성도 못했을 때예요. 그 가발하고 개찌렁이하고 이제 여기에 중석하고
이것이 주 수출 상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팔고 개찌렁이 파가 일본에 팔고 가발을 머리 왜 옛날에 엿장수 요즘 안 보이지만 엿팔 때 이제 이게 머리나 뭐 신발이나 뭐 해가지고 이제 머리 자르면 그거를 가지고 다나무역하고 가발 해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팔고 했을 그 당시인데 이제 여기가 그거에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너가 여기 들어왔을 때 새가 지금도 선택을 해라. 권력을 추구하고 싶으면은 여기 그만두고 고시를 공부를 해가지고 뭐 외무고시가 되든 행정고시가 되든 사법고시가 되든 권력을 추구하려면 글로 가라. 돈을 추구를 하려면은 뭐 무역회사를 들어가든 뭐 비즈니스를 하든 하라. 그런데 여기는 그 당시에 표현이 그랬어요. 알량한 조그마한 월급을 받으면서 알량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하는 기관이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에 스테이 해라. 이제 딱 세 가지를 주는데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이제 그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알량한 나라를 위한 수출을 위한 기관이니까 여기서 월급이나 권력도 여기는 권력도 없고 금력도 없고 그죠? 이제 그 오직 국가 수출을 위해서 한다는. 그래서 그 뭐 또 그때 다른 찬스도 없었고 그냥 이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한 게 무려 30년간 일을 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거를 이제 잡고 이제 해외를 나가면 저는 중남미에 보시겠지만은 30년을 근무해서 15년을 중남미에 근무를 하고 15년은 이제 국내 근무를 하고 3년마다 이제 로테이션이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해외 지사가 120개, 68개국에 120개가 있었어요. 사무소가. 그러니까 중남미도 뭐 23개가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마이애미라는 데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중남미의 이제 경제 수도라 그래요. 정보가 글로 중남미 거는 다 오니까 이제 미국 한번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사장을 하고 그 사이에 제가 그때만 해도 지사의 지역의 대구 경북무역관 뭐 저 지역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의 본부에 있고 싶어 하지 지역을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코트라에서는 아주 잘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그 이제 직원, 과장, 부장, 요즘은 뭐 처장 뭐 이렇게 뭐 부장, 그 다음에 본부장 이제 이래 되는데 과장 때 제가 총무과장, 인사과장, 예산과장, 기획과장 핵심은 다 돌았어요. 네 번을 다 도는데 그렇게 돈 거는 시간상으로 그렇게 맞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나보고 마지막에는 예산과장 할래, 기획과장 할래 이렇게 이제 나한테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 쪽은 언어를 할 텐데 예산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욕심에는 4개를 돌겠다. 총무, 인사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아가지고 4개를 돌고 이제 승진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알량한 이제 수출을 위해서 국가의 무역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그 모티베이션 동기 그거가 하나가 내가 머리에 탁 박혀 있으면서 참 코트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그때 기획과장 정도 되면은 핵심인데도 이제 딱 우리는 봄 가을로 한 60명이 로테이션이 돼요. 해외 전 지구촌에 나갔다가 3년 되면 들어오고 봄 가을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획과장이 제일 세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12시 통행금지가 있기 때문에 딱 발령을 받을 때 제일 똑똑한 친구 딱 앉으면서 내 조건을 세웠어요. 기차 이제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 안에 하숙집을 취해라. 왜냐하면은 집이 있어도 우리는 군대 생활처럼 3년이면 나가야 되니까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제 전셋집을 얻으니까 그렇게 얻지 않으면은 이제 기획팀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전제 조건. 그 대신 들어와서 일을 잘하면은 너 승진 때는 승진시켜주고 뭐 워싱턴 가고 싶다면 워싱턴 가고 뉴욕 가고 싶다면 뉴욕 가고 그거는 보장한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서 부사장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이제 대구 경북무역관을 나를 발령을 갑자기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내가 좀 기분이 나빠 부사장한테 내가 왜 대구 경북을 가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부사장이 사장님한테 또 이 얘기를 했네. 그때 내 멕시코 무역관에 근무하고 귀국할 때 그때 사장님이 막 일일이 다 연락을 해가 너 지방 갈래 이렇게 다 포지션을 이야기해 준 사람인데 나한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니까 대구 경북 가보라고. 가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발령 났는데 뭐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발령 나면 끝이에요. 발령 나서 불평하면은 불평하려면 나가는 게 좋죠. 그만두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에 엑스코 사장으로 오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그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구 경북 무역관이 나 싫다 그러면 나 안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그 기획 파트 쭉 있었기 때문에 사업 파트 아니고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나 다른 사람 보내라 그러면은 그때 경상도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경상도 사람한테 그래나 그게 이제 내 자세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딱 이제 그걸 했더니 뭐 그때는 기회도 안 들어왔어요. 뭐 가보면 좋은 일이 뭐 있겠어요. 그게 지방에. 그래서 이제 딱 왔는데 아니나 달라 살고 보니까 내가 엑스코 사장으로 코트라 그만두고 엑스코 사장으로 온 게 내가 여기서 대구 경북 무역관장을 안 했다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대구 딱 3년 근무 학교 가고 끝났으니까 내가 대구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에 검은 글자로 크게 썼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 하는 게 이제 물 흐르는 대로 흘러야 된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도 하고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저거 그렇게 노력은 하더라도 안 되면은 물 흐르는 대로 흘러야 돼요.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 이죠. 그거를 이제 나는 개미 이론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조물주가 탁 보면은 개미가 이 길로 가면은 탄탄대로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에서 볼 때 이 길을 가면 낭떠러지야. 이 길은 좀 험하지만 이 길로 가야 이제 저쪽 잔디밭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 길로 가는 게 내 인생에 앞으로 60년, 70년 그게 베스트로 생각을 하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길이 좋은 길인지. 그러니까 노력은 하되 안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나 혼자 만든 게 별개 이론이 다 있어요. 개미 이론. 이제 그래서 노력은 하되 물 흐르는 대로 흘러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오면서 이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이제 주로 중남미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엑스코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코는 아시죠? 그러니까 71년도에 이게 오픈이 됐는데 72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4월에 72년 아니다. 내가 71년도에 입사를 해가 코트라에 2002년도까지 근무하고 2002년 원래 4월 달에 임기인데 여기가 뭐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2002년도 이제 4월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오니까 2년을 주더라고요. 2년. 뭐 때문에 2년을 주는지 몰라요. 원래 3년을 주는데 뭐 이게 내가 이제 백으로 내려온 줄 알았어요. 백으로 내려온 줄 알고 이제 그래가지고 2년 주는데 막 선임 나를 추천한 선배가 막 열을 품고 시에 가가지고 뭐 왜 2년 주나 회계법이 뭐 상법에 의하면 3년을 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2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떻고 우리는 해외를 3년마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별 뜻이 없어요. 돌아서면 2년이고 돌아서면 3년인데 1년가 아귀할 필요 없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려 6년이나 이제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6년을 근무했는데 남들은 2텀이라 했는데 따져놓고 보면 3텀이에요. 3텀을 하다 중간에 이제 그러다 또 그만둘 때쯤 되니까 또 학교에서 나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계명대학교 이제 관광경영학교에 이제 또 하니까 거기 또 정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교무처에서 잘못 알아 내 나이가 워낙 젊어 보이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정년이 지난데도 1년을 더 하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하고 나서 또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컨벤션 뷰로라는 거는 국제회의 유치하는 거예요.
국제회의 유치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컨벤션 센터가 있는 데는 이제 컨벤션 뷰로라는 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트라에 있으면서 예산 쪽으로는 쭉 했기 때문에 이제 국고 따는 데는 이제 아주 도가 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이제 우리가 엑스코는 산업부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야,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거 보면 이쪽에서 또 파이프라인이 생겼구나. 그래서 시에다 대가 하자. 뭔지 모르지만 만듭시다.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뭐 재단법인 돈이 정부가 재단 돈을 어떻게 써요? 그냥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 한 사람, 시 직원 한 사람 이래가지고 시작해가 지금 이게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지금도 쭉 이제 하고 있으면서 국제회의 유치를 했는데 그냥 10년 되니까 지금 한 500건의 국제회의를 유치를 해오고 지금 세계 에너지 총회 보셨죠? 내년에는 그거보다 더 큰 물 포럼이 있고 지금 10월 14일 되면 베를린에 가서 이제 경합을 하면은 2021년도 되면은 에너지 총회만큼 조금 더 클까 그래요. 세계 가스 총회가 지금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제회의를 계속 유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지금 질문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받는 게 이 얘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요 마지막 장에 내가 요게 지금 내가 이상하게 갖고 있는 뭐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 그 다음에 여기서 나 혼자 이제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궁수렁 내 혼자 주문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이걸로 주로 이제 이 얘기를 끌어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해서 시간은 2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일찍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활 철학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이상한 생각 주문 이런 거를 가지고 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내가 나이 70이지만 70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죽는 거 뭐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뭐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거 무슨 뜻이 있습니까? 70살에 죽으나 80살에 죽으나 90살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동기부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 일찍 죽어도 그만 늦게 죽어도 그만 어차피 죽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찾아가지고 하다가 그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생활 철학의 키워드가 이제 있고 한데 이거를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셨으면은 도대체 이 궁수렁거리는 나만의 이상한 생각 주문이 이게 왜 튀어나왔고 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저는 결코 제가 뭐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다른 뭐 달리 생각은 하시지 말고 질문을 끊임없이 몇 가지 할까요? 저는 갖고 있는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안 잊어버리는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뭐가 뭔지는 몰라도 이제 3개가 이렇게 연계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연계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이거 되겠냐 하루에도 10번씩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저는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외우는 주문이 이 밑에 있어요. 궁수렁궁수렁. 죽는 거 외에는 다 해결된다. 죽는 거 외에는 진짜 가만 보면은 살아오면서 죽는 거 외에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냐? 시간이 안 되면은 내가 못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제 궁수렁궁수렁 거려요. 나는 죽는 거 외에는 다 해결한다. 무슨 일이든지 죽는 것 외에는 다 해결한다. 뭐 이런 거라든. 그래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 아무리 뭐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추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력이. 긍정적인 사고 있으면 뭐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지금 이제 코트라에 있으면서 뭐 나도 뭐 측근에서 대통령도 만나본 적도 있고 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경우, 저 식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 저 학교는 뭐 장관님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교수님이나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각 분야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만나보면은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요. 그게 내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왜 높은 사람이 보면 뭐 때문에 저렇게 높아졌나 이제 이런 생각을 보고 나면은 반드시 액션이 빨라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상사들 한번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상사들은 뭐 하면은 눈만 이렇게 떠가지고 결정을 안 해줘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해주십시오. 이거를 상사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주시면 알았어, 두고 가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야. 액션을 안 취해주니까. 그러면 가서 또 물었다가는 잘못하면 얻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고는 나는 보지를 못.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데서 이게 추진력이, 근데 추진력도 노력을 굉장히 해요. 저도 이게 추진력 있는 사람이 비교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 오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나도 뭐 좀 내일로 할까? 이게 좀 귀찮은데 하는 게 충분히 있는데, 그게 이제 버뜩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이제 추진력.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뭐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추진력이 있으면 열정이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 책 한번 미치면 불광불급이라고, 미치면 미친다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치면 미친다는 책이, 앞에는 미쳐야 돼요. 일에 미쳐. 그러니까 패션이 되겠죠. 패션. 미쳐야 미친다, 이른다 이거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일을 하다가 딱 생각하면은, 그래도 사무실에서 그래도 탁탁탁탁 튀면서 서로 막 불꽃을 튀면서 언성도 좀 높아야 돼요. 조용하게 있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싸움하는 거는, 일 때문에 그저 의견 충돌이 돼 가지고 높은 사람이 좀 있더라도 한 번씩 한바탕 하고 이래야 저게 이제 열이 붙어 가지고 지금 일이 되는구나 하고. 이게 눈도 아침에 오면은 정신없는 친구는 야, 가다가 전보사한테 여기에 받쳐봐야지,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안 하고 무언가 일이 성사되는 게 어디겠냐.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에 저는 지금 이거를 지금도 계속 나를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어붙여요. 긍정적인 상. 그래서 궁수렁거리는 이제 주문이 나름대로, 이신바에바 그 주문 외우는 거 봤습니까? 이신바에바 장대 높이뛰기 그 여기 할 때 양반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막 그런 뭐 내가 그걸 본다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를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세 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꼭 평가를 하는데, 파레토 법칙 아시죠? 파레토 법칙.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제구 엘치가 딱 와가지고 볼 때 지에 딱 와가지고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20% 나머지 10%는 잘라야 되거든요. 책 한번 읽어보죠. 계속 10%씩 10년만 자르면 다 잘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각 팀별로 자르다 보니까 나중에 책에 있대요. 자르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퇴직한 사람도 집어넣어주고, 뭐 죽은 사람도 뭐 이제 자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아주 쫙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딱 보세요. 20대, 80. 우리나라도 20%가 80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파레토 법칙이거든요. 파레토 법칙.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코트라에서 인사를 맡았을 때, 여기는 보통 그런 조직이 없어요. 60명에 120명이 왔다 갔다 하면 맨날 보직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팀에서 처장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좋은 사람만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 하도 그랬어요. 야, 살코기 좀 가져갔으면 거기도 비계도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당신 부서는 살코기만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럼 비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소리 하는데, 그러고 가만 생각해보면, 야, 내가 비계 되면 큰일 나겠다.
그게 파레토 법칙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저는 그 키워드하고 주문을 제가 좀 특이해요. 좀 특이한 사람이라서 항상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각자예요. 여러분들이 도마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게 좀 표현은 이상하지만 목이 잘리느냐 허리가 잘리느냐 다리가 잘리느냐 안 그러면 야 이 먹은직스럽다 좀 보관했다가 먹자 친구들하고 나눠 먹자. 그 비유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구촌에서 백창권이라는 사람을 올려놓고 목을 자르려고 그게 무슨 평이라 이거예요. 평을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은 좋은데 그 친구 말이야 일도 못하고 뭐 어떻고 이 순간에도 지금 지구촌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이 얘기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 아찔하죠?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지구촌을 생각하냐면은 이게 인사팀을 딱 앉아 있으면은 지구촌에 120개 전 세계 120개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라레 뭐 이름도 없는 그런데 무역관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3년째 들어오거나 매년 평가할 때 막 자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비계다, 이 친구는 살코기다, 뭐 이 친구는 기획에 좋다, 이 친구는 사업부서에 좋다, 뭐 특성이 있다 이렇게 자르니까 내가 그거를 계속 해보니까 아하 이거 큰일 났다. 비계에 끼면 이거 큰일 났다. 비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저는 이제 생활해 오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느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시니까 상품은 옛날에는 직장을 제가 딱 할 때 직장을 자주 옮기면은 안 썼어요. 이 친구는 들어오면 또 가겠구나. 이 친구는 또 가겠구나. 그래서 근데 요즘은 직장을 자주 안 옮기는 사람 이 좀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겼으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직장으로 옮기느냐 별 볼 없이 이렇게 밀려갔느냐가 그게인데 그런 거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랬어요. 당신들 항상 여기 평생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80살 90살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도 그만둘 때 최소한도 3군데에서는 오파가 와야 된다. 나하고 같이 일하자. 안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오자. 이런 3군데 정도는 항상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노력할 필요 없다. 나는 언제쯤 그만둘 겁니다. 내 임기가 뭐 내년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후년입니다. 나는 그만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한 2군데 내지 3군데에서 오파가 와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야 이게 근데 다 알아요. CEO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한테 또 오파가 왔어요. 그만두시면은 저한테 해가지고 같이 일합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도 하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남한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 높은 데 있어 보면요, 다 결제 맡으러 오면은 이게 눈도장 찍으러 왔나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상대방한테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심으로 일을 하면은 저절로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론이 있냐면 호도할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호두를 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호두가 불룩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두가 주머니에 넣어 있는 호두는 불만스럽단 말이에요. 왜 나를 여기다 넣어 놓느냐? 바깥에 내놓으면 나 좀 알리겠는데. 그러나 이 안에 또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 내 혼자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잘 보이려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백은 내부 백이래. 내부 백. 안에 백. 안에 백이 뭡니까? 서로 땡기려고 그래요. 부서마다 높은 사람마다 부사장이 사장이 저 친구는 이쪽에 앉혀. 이렇게 돼야지 백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우리 아는 사람이 장관인데 그 장관 2년밖에 3년도 안 가네. 그러면 그 사람 이마에는 얼굴만 보면 맨날 그 장관 이름이 띄네. 저 친구 말이야. 저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백이 제일 낫다. 이런 것 등등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한다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하고 몇 가지 주문을 가지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동기부여를 받게 되니까 저는 지금도 거짓말 같지만은 지금도 자다가도 3시쯤 되면 일어납니다. 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를 해놓고 아침에 탁 나가면은 간호는 별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자다가 탁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딱 메모하는 습관이, 왜냐면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워커홀릭인데 사실 요즘은 안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출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왕 일할 거. 그런데 이제 우리 밑에 직원들이 좀 고생하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 수준을 자꾸 그렇게 맞추니까. 또 그렇게 한 사람은 또 팔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팔려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데 사장쯤 되면 뭐냐 하면은, 야, 저 친구 나가면은 저 돈 가지고 2사람 생생한 사람을 뽑는데 이 생각이 자꾸 든다고. 무슨 소리야? 쫓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 앞통수 볼 때마다 이제 자꾸 그거를, CEO는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CEO는 그걸 계산 안 하는 사람은 CEO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참들이 보면은 만내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시키고 이러면 뭐 항상 나이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조금 피곤하면 뭐. 자, 근데 내가 지금 70살 때니까 문제는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하고 싶어요. 가면은 시에 가도 뭐 주무하고 또 이 얘기를 하면 주무는 뭐 우리 아들보다도 낮으니까 나는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옮겨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 본인이 옮기는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상대방이 결정해가 옮겨지면 이거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옮겨. 그러니까 내가 옮길 때 나가라 그기 전에 내가 나가줘야 돼요. 딱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페르소나 non grata, 이제 그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은 내가 먼저 정하는 게 그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요 정도 얘기하는데 혹시 저는 조금 이런 데에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살아오고 있는데 몰라 이쪽 분야에서 괜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너무 많이 지났는데 45분. 예, 짧고 굵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좀 가볍게 질문 같은 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무래도 사람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인연을 되게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이분들 여기에 모이셨는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사장님께서 소중한 인연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코트라에 있으면서 이제 기획 예산 쪽을 다니게 그 코트라라는 게 연간 한 2천억을 이제 예산을 따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산업부라는 데서 2천억을 따는데 이게 그 총 책임을 이제 누가 맡냐면 물론 대표이사가 맡겠지만은 이제 기획 예산 이제 그쪽 파트에서 이제 예산을 따야 돼. 지금도 뭐 가가지고 그 기획 저쪽은 국회 가서 살 겁니다. 가서 뭐 돈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연을 맺는데 보통 보면요. 그 이제 지금 갑을 입장에 있는 기관은 을이 갑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갑이 을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면 코트라 같은 경우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게 국영기업체 같으니까. 산업부가 다 도와주잖아요. 예산도 주고 싶으면 주고 사업을 주고 싶으면 주고. 지금은 뷰로가 어디 누가 갑이냐 그러면 시가 갑이거든요. 시에서 돈을 주면 예산을 주면 사업이 될 거고 안 주면 안 줄 거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 의식이랄까 조그만한 자존심이랄까 그래가지고 뭐 가서 한마디만 하면 기분 나쁘다 그래요. 말이야 감독도 하고 말이야 뭐 도와주
이게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산업부에 가가지고 안 그러면 국회에 가가지고 의원들이나 보좌관들한테 할 때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러면 집어치우고 싶어요. 자존심 때문에. 정말. 그런데 이제 자존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내 개인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아니다. 이거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가가지고 별 욕을 다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하는데 또 어느 부서에 그 저 성질 고약한 친구가 그 산업부에 어느 부서에다가 막 욕을 하고 막 이래 놓으면 이제 화살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막 그 행편 없는 놈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인연을 굉장히 잘 맺어놨어요. 이런 인연이 내가 있어가. 그래서 내가 엑스포 그거 100억을 탁 갖고 나서 야 그거 현찰로 가져오라 그래라. 현찰로 가면 그 추럭으로 몇 추럭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서류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뭐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인연이 여기까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해요. 특히 갑에 있는 인연 그거는 삐끼지를 마시고 이제 잘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연이라는 게 사람이 몰라요. 원수는 반드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딱 저 친구 뭐 한번 싸우고 나서는 딱 보면은 딱 언젠가 만난데 참 이게 난처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인연을 할 때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만나고 나서 사람을 기억 못하고 이름을 기억 못해. 이게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알같이 메모로 일본 사람처럼 깨알같이 메모로 써가지고 언제 만나고 이름하고 착 만나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착 만들어가지고 딱 필요 없어요. 내 경험으로 봐서는 크리스마스 때, 연말 연시 때 카드 한 장. 요즘은 이걸 카드로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딱 1년에 한 번만 하도 돼요. 그거 1년에 한 번 하면은 항상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도 문장을 내가 딱 기억나게 썼더니 어느 양반이 나한테 연락해서 내 그 문장 좀 뺏겨도 되겠느냐고. 내가 뭐냐면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거 뭐 딱 한데.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 보낼 때는 우리 지금도 연하장 오면은 제가 손으로 밤에 일일이 놨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게 연하장 그냥 아무도 없이 오잖아요. 사인해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거 뭐 때문에 봤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사인펜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대필할까봐 나는 내 이름을 항상 한문으로 써요. 내 이름을 한문으로 써주면 내가 직접 썼다고 이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1년에 한 번은 보통 뭐 30장, 적게는 50장, 어떤 데는 100장, 코트라 엑스포 있을 때는 뭐 몇백 장을 막 계속 내 필체가 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길게 쓸 거 없이 카드를 딱 하면은 그 위에다가 누구 사장님 별일 없으시죠? 항상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이제 백창권 하문으로 백창권 올림. 이거 딱 받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하장, 뭐 근하신년, 뭐 이래가지고 대표이사 백창권 봉투에 해가지고 밖에는 타자쳐가 보내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돈만 아깝지. 그래 우리 직원 보고도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래. 안 보내려면 보내지 말고. 그렇게 인연을 맺는 게 간단하지만 굉장히 좋은 노하우입니다. 그게. 너무 답이 길었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좀 듣다 보니까 갑자기 또 몽환적인 또 하나 생겨서 사실 지금 사람체육님이 저희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선배시거든요. 인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 물론 다 그렇지만 지금 혹시 다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사람체육님도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제 후배들에게 혹시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시고 혹시나 극복 방법이 있으면 짧게 하나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일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떨어지고 절대 일 못하는 사람한테 일 주는 보스는 좀 곤란한 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거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나도 승진하고 나도 좀 올라가고 나도 경험을 하고 싶은데 그거 안 주거든요. 일자리. 보직을 이상한 데 받아놓으면은 일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자꾸 싫어하거나,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 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딱 물으면은 뭐 사장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저녁에 3시나 2시나 갑자기 술 먹다가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 하다가 이게 팍팍 떠오르잖아요. 그게 CEO예요. 그게 CEO가 이렇게 항상 있는 게, CEO는 자기 맡은 그 일을 그걸 해야 이 회사가 되고 직원들을 올으니까 순간적으로 탁탁 오르는, 그 순간적으로 오른 거를 가지고 이제 부르잖아요. 오늘 뭐 이번에 상무를 부른다든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은 대부분이 인상이 찌그러져요. 아, 그거 안 되는데요. 특히 하는 건, 그거는 이게 어려운데 있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고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백도 없고 이 시골 촌 사람이 코트라가 그게 바람이 많이 타요. 굉장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람이 많이 타는데 나는 그때 그래도 이제 TK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그걸 쭉 하다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고 내가 그 양반 되고 나서 내가 부사장 승진한 사람이에요. 나를 이제 쫓아내려고 우리 이제 TK가 3사람인데 쫓아내는데 못 쫓아낸 게 뭐냐면 직원들 때문에 못 쫓아냈어요. 장관이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코트라 직원들이 옹호를 해준 거예요. 노조들이 막 해가지고 막 안 기부고 막 다 가라 발령 내가지고 막 보내고 해가지고 장관이 막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직원들 덕분에 이제 부사장까지 했는데,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자꾸 하면서 높은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내거나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할 때, 높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요 무조건 받아 예스맨 아니에요. 딱 그 사람이 뭔가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불러가지고 그 연맥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CEO가 회사 망하게 하려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를 딱 올리면 일단은 탁 받아야 돼. 높은 사람이 탁 받아요. 알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가보면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거 택도 없는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변형을 시켜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 말씀하신 지시사항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더 발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사장 된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데, 그런데 일을 겁내면은 절대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탁 받으면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이렇게 탁 튀잖아요. 그건 뭐 이래서 안 돼. 그러면은 딱 이렇게 눈을 보고 저 친구는 어디다 가면 제쳐버려. 그래 알았다 가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딱 하고 또 해가 오면은 시키는 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친구야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니한테 지시를 하냐? 안 그러면 내하고 마누라하고 애들 다 팀을 만들어가 다 검토한 데가 니한테 주지. 니가 내보다도 하나 더 밸류 에디드 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대로 하려면은 초등학생도 그대로 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로 한번 일하시면은 백이 필요 없어요. 외부 백이 막 우리 삼촌이 내 아는 사람 지금도 골빈 사람들 많아요. 내한테도 얘기한다. 나 그 사람 아는데 알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로 알아야 이 추진이 되지 얼굴로 한다고 가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하고 그런 일을 한번 하니까 저는 그게 참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그러면 나는 직원들 중에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코트라에서부터 남들이 싫어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남들이 싫어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자식 금방 싫을게
이러고 좀 잘 나가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좀 금방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모아야 일이 성과가 있는 게. 뭐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꾸 내 얘기만 하는데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2부 때는 이제 돌아가면서 진짜 자기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듣고 이제 들으신 분들 소감이나 이제 질문을 받을 텐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리니까 혹시 지금 잠깐 나오셔서 가볍게 소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지목하는 분이 나오셔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다 모든 분들이 경청을 하고 있으니까 나오셔서 가볍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인터넷에 보시고 처음으로 이제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개 부탁드리고 가볍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경산에서 온 36살의 목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처음 자리에 와가지고 영광스럽게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산 지역에서 건설 엔지니어로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마이스 산업에 관련해가지고 시장 수요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공급 측면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어떤 부품이라든지 경험을 그리고 배울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경험이 산업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질문하시네. 마이스라는 용어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하면 마이스라 그러면 미팅이고, 그 다음에 I 그러면 인센티브 투어라고, 여러분들이 직장 인센티브 투어가 기업 회의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성과를 냈다 그러면은 그 팀을 이제 해외에다 보내가지고 투어도 시키면서 교육시키는 게 이게 인센티브 투어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벤션이라 그러면은 좀 큰 규모의 국제회의를 컨벤션이라고 클래시파이하고, E는 전시회나 또는 이벤트, 저쪽 산업부에서는 전시회라 그러고 문화부 쪽에서는 이벤트라 그러고 이래가지고 합해지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전시하고 이제 컨벤션 회의하고가 따져지는데요. 이제 경산이나 지금 경주도 지금 화백 컨벤션 센터가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국제회의는 보면요, 이게 브라셀에 있는 국제회의 관련 기구가 하나 있고,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제 일반 회의 협회가 2개가 있는데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브라셀에 있는 데는 더 엄격하게, 예를 들면은 외국인 300명 이상으로 이거를 국제회의라 그랬는데 자기들이 그 기준으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하면 전 세계에서 1년에 보통 8,000회에서 한 10,000회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따지면은 그 횟수는 수만 개가 돼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 국제회의만큼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파이를 놓고 내가 먹으면은 줄어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이게 날라다니는 회의라는 게,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 회의, 의료 분야 회의, 음악 예술 분야 회의 엄청나게 많은데, 아마 건설 분야, 엔지니어 분야도 국제회의가 있어요. 틀림없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유치를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개최를 하고 하느냐가 그게 관건이지, 경산에서 생기니까 이건 과잉이다, 구미에서 생기니까 이거 과잉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국제회의는
국제회의는 뭐냐 하면은 경제에서 생겨가지고 지금 저 별거 다 유치하는데 한때는 우리는 그 에이즈 학회를 유치를 하려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그 무슨 소리냐면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날라다니는 거를 지구촌에 있는 거를 끌어들여가 하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경산에서도 회의 시설을 갖고 있다면 회의 시설이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학교 대학교에서도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메뉴가 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관련되는 산업 분야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은 거기에는 국제 회의가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산별 국제 회의가 다 있다고. 국제 회의뿐만 아니라 국내 회의도 있다고. 그거를 이제 유치를 하면 되는데 전시 분야는 조금 달라요. 전시는 이제 메이커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바이어를 불러오니까 그거는 규모의 전시회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120부스 밑으로 하면은 홍보하느니 바이어 부르니 하면 적자가 나요. 그런데 요즘은 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얼마인지 몰라도 내 있을 때는 한 120부스를 열어야 부스가 열어야 전시회를 되니까 전시회는 다르지만은 국제회의나 이런 거는 절대 나는 그거는 경쟁이 아니다. 경쟁은 되죠. 경쟁은 돼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오늘 처음 오셔서 소감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마치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던 질문이냐.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좀 각자 분야가 좀 어려우니까 설명. 네, 질문만 대답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아마 지금 혹시 지금이라도 나와서 소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네, 그럼 또 제가 한 번 더 지목을 하겠습니다. 아마 지목 당하실 분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마 오늘 좀 늦게 와서 자세한 얘기를 많이 못 들었을 텐데 짧게나마 들은 내용에 대해서 소감과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앉으신 허진영 씨 모시고 가볍게 소감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좀 오늘 좀 일이 있어서 늦게 와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오늘 좀 늦게 와서 들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감하고 느낀 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뭐 직장 생활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잡무라든지 혹은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을 받으면서 항상 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솔루션을 가지고 가고 어느 added value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부가적인 생각이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제안이나 솔루션을 저는 들고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느 큰 망치로 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굉장히 띵한 그런 자극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소한 일을 받더라도 그 일에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 또 큰 일도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를 해서 다른 방식의 제안이나 혹은 좀 더 추가된 나의 생각, 솔루션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모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남은 강의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설교 시켰는데 오셔서 잘 설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은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7시부터 식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5분 남은 동안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듣고 만약에 짬틀이 시간이 나신다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은 또 지목을 할 텐데 너무 부담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이제 친구분 따라 오셨는데 와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가볍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 따라서 처음 오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 좋고, 일단 제가 요즘 이제 일적으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든 시기였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이거를 다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좋은 경험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키워드라든가 그런 이제 자기 주문 같은 게 많다고 들으셨는데, 거기 관련해서 혹시나 그런 걸 갖게 된 뭐 동기라든가 그런 거 관련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저는 용어를 키워드 주문이라고 저 혼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게 다 있을 거예요. 또 가면서 경험하면서 또 이제 책을 통하든지 직접 체험이든 간접 체험이든 통하면서 이제 이게 자꾸 하나씩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한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으면 진짜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늦었다 그럴 때 시작하는 게 빠른 거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이게 체험을 하면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요직에 있을 때는 반드시 컨설팅을 해요. 높은 사람이 저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에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할 때 반드시 냉철하게 해줘야 돼요. 저 친구하고 친한데 대부분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부메랑 대가 여러분들한테로 다 나쁘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슴은 따뜻하죠 서로.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줘야 그게 이제 위에 사람들이 일단은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오거나 위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든지 다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코워커들 같이 일해야 돼요. 사람 앞으로. 그러면 반드시 묻게 될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럴 때에 조금이라도 사심을 끼어가 얘기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뭐 모르겠지. 속았겠지.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실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코트라 같은 데가 이제 기획 파트나 이런 데 인사 파트는 평가를 사장이 새로 오면 다 평가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도 되니까. 그런데 한 분은 딱 했는데 내하고 학교 동기동창이 아니라 외대 그 친구는 영문과고 이렇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보고 선배 그러면서 굉장히 따르고 또 영어도 실력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본부장 테스트를 하는데 나보고 저 친구 어떠냐고 물어서 안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래더라고. 내 입에서 안 됩니다 소리 나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요. 본부장 승진에 그 결정적인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가를 조목조목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 판단인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심을 안 끼면 객관화가 돼요. 사심을 안 끼면 여러분들도 사심을 안 끼면은 객관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장점은 이겁니다. 사람은 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49%가 나쁘고 51%가 좋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100% 좋은 사람이 있고 100%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겨우 1% 차이라고 사람 따져보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좋은 점 나쁜 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면 이 포스트의 승진은 이 사람은 이번에 안 됩니다. 딱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사장한테 내가 내한테 들어왔겠지요. 야 너네 그 본부장이 그거 너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거 당연히 들어오죠 그게. 뭐 그래도 그 친구한테는 내가 이제 이게 가면 나는 바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네 추천이 들어왔는데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그게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하고 따뜻해.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원수 질 것 같지만은 원수는 안 져요. 오히려 그게 그런 게 이제 인사를 할 때 보면은 나는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 이제 해외 발령 낼 때 자기 몸 자기 새끼들만 막 챙기잖아요. 워싱턴 보내주러 막 싸움하고 그래놓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 없을 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한테 하사로 온다고 부사장한테로. 부사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방송으로 하자 그랬어요. 이거 인사 발령할 때는 다들 퇴근 안 하거든요. 해당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궁금하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위원이 나올 때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하고 싶더라고. 진짜 하고 싶더라고. 할 때 떳떳하게 얘기를 해라 이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길게 되는 게는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이제 그 보통 추천을 할 때 그게 반드시 내한테 돌아와요. 세상에 안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야, 니 그 사람 나쁘게 얘기하더라, 좋게 얘기하더라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신 있게 반드시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이게 물에 물 탄도 술에 술 탄도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본인이 손해다. 이제 이런 게 나는 그런 거를 이제 터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경험을 하면서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기획 파트너 중요한 데 있을 때는 이게 저도 뭐 일주일간 집에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막 옛날에 이렇게 타자기 2대 놓고 국회 갈 때는 호텔에 들어가지고 밤 새우면은 그 자고 하면은 막 저는 막 그 학부모한테 그 엄마한테 항의도 들어오고 왜 우리 딸을 안 보냈고 며칠을 자꾸 이런 게 저는 있었어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아까 같이 일을 그렇게 쳐내야 돼.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할 것 같죠. 중남미에 근무를 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일을 분명히 한 가지밖에 시켜요. 2가지 시키면 안 돼요. 중남미 사람은. 근데 한국 사람은 최소한도 4개, 5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4개, 5개를 한꺼번에 하십니까? 안 그러면 1개만 하십니까? 네? 1개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3개, 4개를 한꺼번에 놓고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하나 하면서 바쁘다고 하는 소리만 일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쁜 사람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게 그 우스운 말이지만은 진짜 백수가 과로사. 아침에 바쁜 사람은 아침에 나오면은 아침 9시부터 스케줄이 착착착착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김구중 씨 같은 경우는 저녁을 2끼씩 먹잖아요. 만날 사람은 저녁에 여기서 먹고 그런 사람은 바쁘다 소리 하나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분대로 잘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벌써 내 같은 경우는 이제 되면은 어디 하면 일주일만 되면은 이 약속에서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일을 잘라보세요. 시간대로 자르든지 분대로. 바쁜 사람은 분으로 자를 거고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시간대로 1시간을 자를 거고 더 널널한 사람은 반나절을 자를 거고 더 널널한 사람은 하루를 잘라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건만 있어도 바쁜 사람이 그 사람은 머리에는 항상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일을 이렇게 시간대로 잘라가 4개, 5개 일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바쁘다 소리 아닙니다. 절대 바쁘다 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는 그게 이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 경험에서 이렇게 자꾸 쌓이더라고요. 좀 내가 별나죠? 그게 타일이에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 달에 사람책에 와서 그 자기 체면에 대한 그냥 스스로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뭐 주문이라든가 키워드가 스스로 뭐 자기 체면을 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되게 아쉬운 점이 말씀을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가볍게 하고 식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키워드에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과정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정을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왔는데 일이 그 결과가 뭔지를 깊숙이 한번 맨 바닥을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뽑아봅시오. 뭔지. 그런데 일을 하면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 맨 마지막을 뽑아내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그냥 막 일을 막 줄여가지고 하면 막 바쁘기만 하지. 그 종이 만들어가 무엇했습니까? 보고서 만드는데 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까? 보고서의 마지막 그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과정을 일로 생각하는데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과정을 일로 생각하느냐? 과정은 어디까지 과정이다. 그 과정의 결과를 만들어내. 그러면 똑같은 사물을 놓고 두 사람이 할 때 과정을 보고 결과를 만드는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거든요. 왜?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똑같은 이 사람은 성과를 내고 이 사람은 성과를 못 내요. 똑같은 상황이 놔둬도. 그런데 성과를 내는 사람은 보는 거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만들어내겠죠. 반드시. 근데 그런 게 이제 그게 바쁘다 그런 사람 가만 보면 과정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살금살금 하는 사람은 결과를 뽑아내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 같은 것도 보면은 반드시 또 회의를 시키거나 뭘 가면은 멍하게 갔다 와서 어땠어? 좋았습니다. 성과 좋았습니다. 이런 보고는 필요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막 아주 그거는 이제 내가 앞에서 막 그대로 찔러져요. 그런 보고를 하면 안 된다. 갔는데 그 뒤 끝이 어떻게 됐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이런 게 그게 보고지. 아이고 대부분 이야기하면 잘 되는 성과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성과 좋았다는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실사구시가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실사구시를 따지지 않고 괜히 그 과정만 하면은 그런 게 조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 지난번에 100억 딸 때 그때는 안 되면은 나는 이제 옷 보고 갈 각오로 공개를 한 거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로 쫓아다녔으니까 뭐 기차 타고 그 3시간 4시간 가면 다 실리하니까 그때는 막 비행기를 타고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막 직원들이 저 사람이 그 부임하자마자 비행기만 타고 쫓아다니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나를 마지막에다가 이제 밀어넣은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러나 내 자신을 마지막에 밀어넣어 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려면 죽으라고 해야 되지. 죽으라고 하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 싶은 게 나는 그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 경험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막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그런데 딱 옛날에 내 그거 어디서 경험했냐면 군대 가면은 이런 말을 해요. 용감한 사람 앞에서 돌진할 때 입 벌리고 와야 그러고 가면 총알이 일로 해가 입 벌린 데로 가지고 이렇게 차고 나가면 산대요. 그런데 그냥 이래가지고 총알 날아올까 이러면 여기 맞으면 죽잖아요. 그게 이제 하사관이 가르쳐 주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가만히 옳다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게 있잖아. 생즉사 사정색이란 말이 있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는 게 그게 마지막 이제 자기가 이제 막바지에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한 번 배팅을 걸 때는 뭘 이게 출세하려고 배팅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마지막 내가 한번 생사를 걸어야 되겠다 하면은 죽는 거 외에는 다 해결된다니까. 죽는 거 외에는 다 해결돼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없어요. 죽는 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생즉사 사즉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를 나는 그거 표현을 맨날 마지막 벽에다가 붙이라. 니를 피할 길 없이. 그러면 그거 다 해결되더라고. 그 해결이 되는 예를 하기 시간이 넘어가니까 뭐 그런 게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나는 그 용어가 딱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해가지고 버스를 놓치고 다음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온타임 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는 겁니까? 온타임. 시간을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이달 말까지 해야 된다 할 때 이달 말이고 뭐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시간 다 놓치고 그 다음 달 중순쯤 가서 일을 마치는 게 좋습니까? 조금 엉성하더라도 온타임 하는 게 좋습니까? 온타임 하는 게 좋거든요. 이 옛날에 지금 이게 IT하고 이게 있을 때는 지금은 온타임이 무슨 타임이 돼야 될지 몰라요. 옛날에는 뭐 비행기 타면 뭐 기차 타면
8시간 타고 이럴 때는 전화기 옛날 이거 전화기 있고 공중전화 할 때는 그렇지만 요즘은 온타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무능력자가 있는 거예요. 무능력자. 시켜서는 안 될 사람. 무능력자. 훈련이 안 될 사람. 디시플린이 안 된 사람. 무슨 소리냐면은 온타임이 중요한데 퍼펙트하게가 온타임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에 올라탈 때는 아주 결정적인 거를 놔두고 올라타고 온타임 그 역에 도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나 버스 안에 올라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는 올라타가지고 고치면서 온타임과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뭐 이게 결정적인 버스를 막 온타임 한다고 버스를 올라탔는데 결정적인 걸 안 들고 오면은 그거는 무능력.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능력자란 말입니다. 보통 하는 거 온타임 하는 사람은 좀 엉성해도 탁탁탁 개념을 탁탁 잡아가지고 중요한 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버스를 탄다 이거예요. 버스를 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일을 저질렀는데 무능한 사람은 엉뚱한 걸 들고 가. 꼭 들고 가야 될 거는 안 들고 가고 엉뚱한 거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일을 이렇게 시켜보거나 자기 해보면은 자기도 느껴요. 내가 이거 꼭 가져야 될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울러매고 버스를 탔느냐. 이건 내가 맨날 할 때마다 이게 맨날 위에 찜빠당하고 이거 내 일 프로젝트 못하는 게 버스를 탈 때 시험 치러 가는데 꼭 가져가야 될 거는 뭐였습니까? 연필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필 놔둬보고 다른 거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쫙 해보니까 특히 기획 파트나 회사를 움직일 때는 온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타임이 중요해요. 그러면 한꺼번에 4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퍼펙트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쥐고 덜 결정적인 거는 놔두고 그래가지고 버스를 올라타가지고 가면서 다 퍼펙트하게 다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런데 중남미 사람은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더 열대지방은 절대 못해요. 한국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레토 법칙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고 못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못해요. 그거를 연필을 놔두고 종이 들고 가고 다른 거 들고 가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게 나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이게 항상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이거 너무 고리타분한 그건지 이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전 지금도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거는 내가 필요하면 필요성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남이 필요할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나는 정년이라고 보거든요. 남이 필요할 때 내 필요하게 일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저는 이런 거를 항상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식사하고 2부 때 저희 연기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